자, 오늘도 한번 즐겁게 시작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사회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1년 전에 이맘때와 지금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변한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더운 여름이 오겠구나, 제가 따뜻한 봄날도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즌인 건 비슷해요.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제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때가 더 많고,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평상시에 즐겨 찾던 식당도 가기 힘드니까 앱으로 뭔가 음식을 주문하게 되고, 기존에는 편하게 활동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제약을 받으면서 집에 갇혀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트렌드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그 중에 20만 명 이상이 벌써 죽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주, 유럽 여기저기서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 전 세계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확산하고 있고, 경치는 비슷하지만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진, 이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편하게 만났던 것들도 비접촉, 비대면 이런 쪽으로 자꾸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직접 만나던 대면 중심의 세계에서 단절됐지만 서로 연결된 가상현실로 그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R, VR 이런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서비스나 기술의 구현 능력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당장 AR과 VR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트렌드를 무시할 수는 없죠. 한 발 한 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다 확산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 복잡 다단한 트렌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설명하는 몇 개의 축이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축으로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컨택트의 반대예요. 접촉, 대면 이런 의미다 보니까 언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 나올 수 있죠. 이 언택트 비즈니스는 작년에도 있었던 표현인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2, 3년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를 만든 동인, 계기, 트리거, 이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 확대를 위한 이런 목적으로 언택트 비즈니스가 많이 쓰였었어요.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가면은 앞에 점원 대신 키오스크가 있죠. 이 키오스크들이 대략 한 대에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한대요. 인건비를 감안해 보면은 주문받는 종업원을 두는 대신에 이 키오스크 한 대를 두면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종업원을 세우는 것 대비해서 본전을 뽑고도 남고 몇 년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렌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세워놓는 것 대신에 키오스크를 넣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돼요. 똑같은 매출을 가져가도 이윤을 높일 수가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은행에 가서 필요한 거래를 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인출하고 이러면은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만약에 집에서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이런 걸 이용해서 편하게 계좌 거래를 하고 나면은 굳이 내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편리하게 원하는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 점원을 여러 명 두는 것보다 소수의 점원을 두고 일종의 무인 점포를 두고 은행을 돌리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언택트 비즈니스를 막 쓰면서 언택트 마케팅이다 이러면서 강조하면서 진행을 해온 게 지금까지의 트렌드인데, 이제는 바뀌었죠. 언택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전과는 결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비용의 절감 측면이 별로 도움되지 않으면 그냥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더라도 이제는 쓸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저희 집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 카페는 주로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와요.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면 거의 배달이 돼요.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 아예 라이더들이 그 앞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업체는 손님들이 찾아와서 또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받는 매출보다 앱 주문을 통해서 받는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런 곳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지금 트렌드에 편승해서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페가 예쁘고 열심히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자랑하고 이러면서 카페가 더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에게 노출도를 높임으로써 더 쉽게 주문하고 편리하게 배달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을 챙기는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또 하나의 변화 동의는, 언택트 비즈니스가 예전에는 10대와 20대 이런 쪽의 마케팅 용어로 많이 쓰였었어요. 왜냐하면 IT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본인들이 편하게 앱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니까 전 연령대로 확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업체 있죠? 이런 업체에서 3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50대 이상의 고객이 많이 늘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가입자들이 늘어났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온라인 커머스 중에서 뭐 11월에 이렇게 마케팅 많이 하고 하는 무슨 번가 뭐 이런데, 거기에 발표를 놓고 보면은 50대, 60대, 70대들의 가입자 비중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가입하고 들어와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필품, 식료품, 문화용품, 취미용품 이런 식으로 구매 범위가 확산돼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지금은 마땅히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하나씩 이용해보고, 온라인 쇼핑 업체가 바보가 아니죠. 3개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2개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이러면서 점점점 사용 빈도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새로운 고객 경험이 되는 거예요. 원래 50대 이상의 구매 고객들은 쇼핑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대요. 이미 기존에 익숙했던 패턴이 있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되는데, 괜히 온라인에서 주문했다가 이상한 거 오면 어떡해, 이러면서 집 앞에 있는 마트, 시장 이런 데를 찾아가셨는데,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을 직접 이용해보고 생각보다 새벽에 배송되는 거 도움되네? 여기에 내가 원하는 파스타도 있고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문량도 늘리고 주문 폭도 넓혀집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3월에 발표했던 내용을 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데들의 매출액이 지난달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게 이제 발표의 골자였는데, 이때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27.4% 정도, 거의 30%에 가깝게 매출이 증가를 해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빠지는 만큼을 온라인이 흡수하고 있고,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로 인해서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운턴으로 들어갔고, 이번 분기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영향이 앞으로 제조업, 다른 산업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 여파가 꽤 오래 갈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투자를 통한 성장, 그리고 이윤을 만들어서 다시 분배하고 다시 성장을 하는 선순환 고리들이 하나씩 깨져가고 있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투자가 들어가는 곳들은 굉장히 믿을 만한, 뭔가 비빌 언덕이 있는 이런 곳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곳이 비빌 언덕이 될까?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는 곳들이 먼저 투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트렌드로 꼽히는 선주문 후생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K 메이커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겠어요 하면은 수요 조사를 하고 저 살래요 하는 하트를 모아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넘어갔다. 그러면 만들어서 팔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만들어진 완성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클래스 땡땡땡, 여기에서는 강사들이 모여서 나 이런 강의할 건데 관심 있는 사람 손들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포토샵 강의를 굉장히 잘해서 포토샵 편집 강의를 받겠습니다. 200명 모실게요 라고 해서 300명이 넘어요. 150% 달성! 이러면서 강의를 개설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수에 못 미친다? 다음에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인기 있는 강좌들이 계속 굴러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창작자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윈윈하게 되는 구조가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죠. 이 부분은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예요. 와 땡땡으로 하는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도 요즘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스타트업 아이템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우리 지원을 해주고, 지원하고 나면 여기서 잘 되는 만큼의 수익도 가져가고 나는 투자한 만큼의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수요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은 투자가 몰립니다. 투자의 소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몰리는 곳으로만 돈이 올 거예요. 그 수요가 몰리는 곳들을 찾아야 되고, 그럴 때는 선주문 후생산 방식도 분명히 눈여겨볼 키워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은 트렌드의 변환, 그리고 그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언택트 비즈니스도 있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선주문 후생산, 이런 류의 방식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마지막 꼭지로 언급할 부분을 IT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과 많은 모범 사례가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외국인들의 유입을 막지 않으면서도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잘 오픈했고 국민들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잘 부응해준 점, 진단 키트가 활성화돼서 많은 확진자들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IT 기반의 서비스들로 이 갭을 메워나간 점, 저는 그 중에서 IT에 대한 부분이 특히 눈여겨볼 뿐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예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든지 네트워크 잘 터지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자암호 같은 걸로도 보완이 돼 있어서 문제없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구현이 된다. 근데 네트워크만 돼서는 문제가 있겠죠? 사람들이 또 디바이스를 잘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생각보다 그 디바이스가 빛을 발한다. 최신 유행하는 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비보급률 자체도 높았고, 그래서 서비스들을 돌려도 잘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 만들어졌었고, 아까 얘기했던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뭔가 앱으로 주문 배달을 한다, 이걸 결제하고 싶은데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쓸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맞는 솔루션까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디바이스도 잘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스쿨 셧다운 사태에서도 온라인 계약이 잘 돌아갔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집에서 할 수 있었어요.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세계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IT랑 서비스 부분에서도 더 많이 주목을 받고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위상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풀어봤었어요. 우리는 접촉과 대면의 시대로부터 점점 단절되면서도 연결된 역설적인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고,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가 겁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의 자금의 흐름이 제한적일 것이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선주문, 후생산 방식 등을 통한 이런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을 살펴봤었어요. 이 기저에 IT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IT 발달이 된 곳들은 좀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에 앞서서 요즘 CNN 방송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 주목받는 사람 중에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면 대략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도 불안하고 본인 딸들도 불안하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꾸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혼자서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겪는 일이니까 힘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트렌드의 변화는 혼자서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 트렌드를 빨리 잡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오고 나중에 웃을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이야기로 트렌드를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